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세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약서 내용은요, 마지막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그것이 2018년 12월 10일자에 계약이 된 내용입니다. 그거를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 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냥 일반적이고 뻔한 부분들은 빼고 중요 부분, 좀 주의해야 하는 부분, 유의해야 할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체 개요를 좀 쉽게 전달하고자 해서 좀 핵심적인 것만 제가 또 앞부분에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전체적인 개요를 좀 말씀드리고 좀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인 불당골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계약 기간은 3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3년은 개발하는 기간 동안 3년은 1억 5천만 원을 하고 30년은 3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준공 후에 명의 이전을 하는 겁니다. 종중 소유로 명의 이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프장 주인이 종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 업자에게는 영업권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임대를 받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하는 거죠. 그래서 종중에서 부지도 다 제공하고 골프장 개별별 500억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요. 인허가권도 우리 종중원이 실질적으로 인허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업자는 그냥 영업권만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골프장 주인이 우리 종중이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33년 계약이기 때문에 33년 후에는 골프장과 전체 시설물 전체는 무상 반납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실에 대한 언급이 요거 없는 데 있는데요. 업자가 사용할 수 있다, 요것만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제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실을 철거를 해버렸는데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 정원 복지 문제에서 정원을 채용을 30% 정도 채용을 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그린피가 30% 할인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이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33년, 임대료 3년은 1억 5천만, 30년은 3억 5천만 원. 준공 후에 모든 골프장을 종중으로 소유권 이전, 명의 이전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소유권은 종중이 주인이다. 그리고 업자는 골프장을 임대해가지고 영업권만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33년 후에는 무상으로 반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실에 대해서는 업자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고, 정원 복지는 정원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30% 정규직 비규직을 합해서 30%를 채용해야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정원 그린피가 30% 할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의 문제점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좀 점검을 해야 할 부분은 제세 공과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되고요. 임대료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되고요. 그 임대료를 받아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증금을 받아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대주주인 대표이사 변경의 총회 결의가 돼야 되는데 이 결의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되고요. 계약서를 변경을 했으면 총회 결의사항입니다.
총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받지 않는데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그러니까 중요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 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2조 임대차 기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임대차 기간은 2017년 6월 24일부로 부터 2050년 6월 24일까지 중 33년 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3년은 경과가 됐지요. 2018년, 2019년, 2020년 6월 24일부로 3년이, 작년 6월 24일부로 3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50년까지 임대 기간으로 되어 있고요. 기부금과 보증금에 대해서 3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제페로스 및 YA 디벨로프먼트가 기지급한 기부금, 그것이 계약금을 기부금을 계약금으로 했는데 그 금 10억 원을 임대차 보조금으로 전환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금을 보증금으로 하는데 그 금액이 10억 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백에 대한 기존 대여금 20억 7,800여만 원이 되잖아요. 20억 7,800여만 원을 대여금을 이렇게 확정하고, 그래서 확정하고 본 계약 체결 시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한다. 그래서 대여금이 20억 7,800만 원인데 그것을 지금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체결을 돼 있지만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계약 체결 후에도 대여금 및 대여금이 발생할 경우에 각각 을이 합의하여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증금 10억하고 이제는 또 20억 7,800만 원 합해서 30억 7,800여만 원이 현재 보증금으로 되고요. 또 이어서 세 번째, 을 소유의 처인구 이동면, 그러니까 을 소유 회사 측이 지금 현재는 세연 지시라고 해야 되는데 세연 지시 소유의 처인구 이동면 서리 72번지 위에 사필지 토지 3,442평을 임대차 보증금 지급에 가름하여, 이렇게 하는데 임대차 보증금으로 대체한다는 겁니다. 이 3,442평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대신한다는 겁니다. 대신하여 가백의 소유권을 이전하되, 그러니까 종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되 임대차 보증금 지급에 가름한다. 임대차 보증금으로 이제 대신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금원의 총액은 금 45억 원을 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총액을 45억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을의 소유의 위 토지 3,442평의 소유권 이전 시기를 언제 하느냐? 본권 골프장 준공 이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당골 입구에 3,442평이 있는데 그것이 세연시시의 소유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45억 원으로 계산해서 그거를 보증금으로 대체한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은 준공 이후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이제 보증금이 얼마로 되었느냐? 아까 30억 7,800여만 원에서 3,442평에 해당하는 45억을 합하면 75억 7,800여만 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을은 추가 임대차 보증금으로, 추가 임대차, 그러니까 임대차 보증금을 또 추가시키는데 보증금으로 가백에, 우리 종중에게 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5억 원이네요. 이중 금 2억 원은 2018년 8월 24일, 얼마 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미 지급했다는 거예요. 이 금액을, 2억 원을 지급한 금액으로 대체하고, 이걸 보증금으로 하고, 또 본 계약 체결 시, 이것도 2018년 12월 10일 날 하니까 이미 지났죠. 나머지 금액 3억으로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증금 5억 원이 추가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75억 7,800여만 원에서 추가 보증금 5억을 합하면은 80억 7,800여만 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의리. 그러니까 회사 업자 세연 CC가 되죠. 세연 CC가 갑을 대신하여 납부하기로 한 종중 제세 공과금, 종중, 그러니까 갑을 대신해서 우리 종중을 대신해서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데, 하기로 한 종중 제세 공과금과 누락 대여금의 합계 금액인 이 12억 2,500여만 원이 되잖아요. 12억 2,500원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거를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세 공과금하고 누락 대여금이 있다 하는데, 참 이것도 참 의문이 갑니다. 회사에서 무슨 그래도 주식 회사인데 누락 대여금이 있어서 되고, 또 제세 공과금은 얼마가 되는데 12억 2,500만 원까지가 됩니까? 참 이것도 상당히 의혹이 많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2018년도니까 2019년 초에 종토 매각 찬성 매각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유임장 사기 위해서 이런 돈을 썼느냐, 굉장히 좀 의혹을 가집니다. 그리고 누락 대여금도 있다는 것도 참 문제고요. 실질적으로 2018년 12월 10일 계약하기 전에, 그때는 제세 공과금은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종중에 뭐 재산세 전부 다 그것이 약 900만 원에서 한 1,200만 원, 평균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세공과 누락 대여금 합해서 12억 2,500만 원이라니까 참 이것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12억 2,500만 원을 더하니까 이제 93억 406만 5,251원이 됩니다. 93억이 되는데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본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보증금 정산에 따른 총 임대차 보증금 금액은 93억 406만 5,251원으로 하고, 아까 뭐 말씀드렸는 내용이네요. 값이 진행 중인 미복구 토지 소송 비용의 경우 향후 추가 정산하여 임대차 보증금으로 전환한다. 그러니까 지금 소송 중에 있는 미복구 토지 그 소송 비용은 추가 정산한다는데, 이것도 지금 내용을 보니까 4억 5천만 원이 나오던데, 뭔 비가 4억 5천이나 소송 비용이 드느냐, 이것도 참 납득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가져보는 게, 45억은 3,442평 그 부지 그거 빼고 나머지 48억 400여만 원은 어디에 썼느냐, 내역을 정확하게 좀 밝혀야 된다. 그렇죠? 또 임대료가 상당한 금액이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전체를 파악해 보니까 임대료가 지금 현재 보증금 3억 임대료 여기서 뭐 11억 5천만 원이 있고, 제세공금 누락 대여 12억이 해서 이런 전체 금액이 어디에 썼느냐, 참 이런 것들이 의문입니다. 자, 그래서 밝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좀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 체결되고부터 제세공과금은 업자가 다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되고부터요. 그래서 2017년 6월 24일 전의 제세공과금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때 제세공과금은요, 계약 체결되기 전에는 뭐 1년에 약 1,000만 원 정도밖에 아니었는데, 지금 제세공과금이 900에서 1,200만 원 정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비용이 들어갈 게 뭐 뻔한데, 종종 사무실 임대료, 회장 총무 인건비 뭐 이런 정도인데요. 뭐 소송 비용이라든가 뭐 총회비 정도인데, 총회비 해도 한 번 총회비가 많아야 뭐 1억입니다. 그리고 회장 총무 인건비 1년 치고, 사무실 1년 인건비 치고, 그러면 그렇게 큰 금액이 소요가 되지 않을 텐데 엄청난 낭비가 있었지 않느냐, 여기에서 좀 강한 의혹을 가집니다. 정밀 감사를 해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밝혀서
좀 외부 감사를 시켜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4조 임대료에 대해서요. 임대료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에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 6월 24일부터 3년간 임대료는 연 1억 5천만 원으로 하되 갑은 2018년 3월 8일에 그러니까 2010년 6월 24일부터니까요. 약 1년 조금 경과가 덜 됐는데, 그런데 이제 실제 그 임대료는 2019년 3월 23일까지 임대료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때까지 하면은 약 1년 9개월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임대료를 기존에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를 포함해서 2억 5천만 원을 받았음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받은 게 언제 받았냐? 2018년 3월 8일에 받았다. 이걸 확인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임대료 1년 9개월치가 됩니다. 그것을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때는 2020년 6월 24일까지는 1년에 1억 5천만 원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017년 6월 24일부터 3년 경과 후 30년간 연 3억 5천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중골프장 18월 공사비, 시설 비용, 분담금, 인허가 비용, 금융 비용 등을 전부 다 합해서 500억으로 확정하고, 골프장 및 시설물은 종중에게 소유권 이전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비용은 500억으로 확정하고, 골프장 및 시설물은 종중에게 소유권 이전한다는 거죠. 계약서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소유권 이전 시기는 준공 이후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준공 절차를 밟으면은 준공 승인 절차를 밟으면은 이제 소유권 이전 절차로 가야 되겠지요. 네 번째, 준공 후 갑이 소유자로서 갑이 납부해야 할 토지 및 시설물 관련 재세금 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그러니까 준공 후에도 종중이 납부해야 할 토지 및 시설물 관련 재세 공과금입니다. 토지, 시설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재세금 공과금은 재세금 제자가 모두 제자입니다. 모든 세금 공과금을 회사가 업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죠. 본조 1, 2항의 임대료는 매월 균등 분할하여 선 임대료로 지급한다. 매월 균등 분할해가지고 선 임대료로 미리 임대료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 임대료 3회 연철할 경우에 계약 해지할 수 있다. 3회 연체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연체 시에 지연 손해금 2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연체를 하면은 지연 손해금 20%를 가산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수익권자 지정, 임차권 설정 이 내용인데요. 을이 준공 후에 갑에게 본권 골프장 공사 내역서에 표기된 시설물 일체라는 건 전체라는 뜻입니다. 일체를 포함한 골프장에 대한 소유권을 준공 후 이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준공 후에 이전하기로 했잖아요. 따라 갑은 을에게 본권 골프장 운영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본권 골프장에 대하여 을이 수익권자로 하는 신탁계약 체결 또는 임차권 설정을 하여야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익권자라는 거는 을이 영업을 해서 골프장 영업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꼴이 수익권자가 됩니다. 신탁계약을 한다는 거는데 신탁계약을 체결을 왜 하느냐? 이래 보면은 이것이 이제 종중에서 뭐 골프장을 처분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영업하는 세연CC에게 우선 수익권을 이렇게 정도를 허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수익권 이런 정도로 해주기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임차권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권 설정해 줌으로써 골프장 운영권을 자기가 확보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뭐 매매 처분한다든가 이랬을 때에 자기는 30년 계약 기간 동안에 골프장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운영권 확보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허용해야 되고, 만약에 또 제3자에게 이렇게
처분이 되면은 제3자에게 대항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시고 뭐 그런 정도의 뜻입니다. 수익권 지정해주고 임차권 설정해주는 거, 뭐 해주면 됩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6조 인허가 등의 협조. 갑은 골프장 사업 관련 실시계획 인계와 동시에 임대 목적물을 을에게 인도한다. 그렇죠. 실시계획 인가가 되려면 목적물을 을에게 인도해야 골프장 건설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제실 문제가 여기 나오는데 제실은 을이 사용할 수 있다.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철거를 해버렸는데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제7조 묘역 보존 및 묘지 이장인데요. 1항에 을은 골프장 기본 설계 시 종중이 갑이 영구적으로 수호 관리할 의중공 묘수를 중심으로 한 주묘역 약 15,000평의 보존 방침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15,000평 보존 방침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성묘와 조상을 모시는 등의 묘지 사용에 이상 없도록 하면서 면적은 상황에 따라서 증감될 수 있다. 이러고 15,000 보존 방침을 인정해야 된다. 이거고, 또 사전에 각각 합의하여 주묘역의 외곽 경계선을 설정 유지하고 공사 중은 물론이고 임대차 기간 만료시까지 그 내용을 준수해야 된다. 자, 이 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주묘역 외곽 경계선을 설정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외곽 경계선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배를 간다든가 할 때 이 종원들에게 골프장 공이 이렇게 막 날아오고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경계선을 확실히 하고 조금 위험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물망도 형성되거나 뭐 이렇게 좀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8조 제사 공과금 등의 부담 책임 중요한 내용인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그러니까 계약 체결함과 동시에 임대차 기간 동안에 임대 목적물에 부과되는 토지 및 골프장 시설물 관련 제세 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그러니까 계약함과 동시에 임대 목적물에 부과되는, 임대 목적물이 어떤 겁니까? 토지 및 골프장 시설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토지 및 골프장 시설물 관련된 모든 세금과 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세 공과금에 대해서는 이 사평공파 의동일관님이 잘 좀 정의를 하셨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제세금 공과금에 대해서 자꾸 억지 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건 따로 다음 시간에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신탁개혁의 체결 및 담보 제공. 자, 요 네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1항에 위탁조로서의 갑, 위탁조 1로서의 갑, 위탁자 2로서의 을, 수탁조로서의 신탁회사 사이에 하는데, 위탁자 1로서의 갑은 우리 종중을 두고 하는 겁니다. 위탁자 2로서의 을을 하는 거는 이거는 세시시를 말하는데, 왜 이 사람이 위탁자냐? 아까 그 앞에 그 3,442평, 그거를, 그러니까 관리형 KB 부동산에다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자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수탁자라는 거는 뭐 신탁회사, KB 부동산 신탁회사가 되지요. 그래서 사이에 2014년 11월 5일, 14년도에 11월 5일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 신탁을 본권 골프장 중국 시까지 유지한다. 그때 했던 체결한 관리형 신탁 본권 신탁을 중국시에 유지하고, 그 다음에 골프장 사업의 안정성 확보 및 갑의 임대 목적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대출금 변제 시까지 신탁회사의 자원관리 업무를 위탁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신탁회사의 자원관리가 그러니까 관리형 토지 신탁은 자원관리가 KB 부동산 센터인 관리형 토지 신탁에서 이렇게 자원관리 업무를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갑은 을에게, 그러니까 종중은 회사 업자에게 임대 목적물을 임대하면서 임대 목적물 그 지상
시설물 일치를 골프장 사업 관련 대출 금융기관에게 담보 제공하게 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탁을 대출 신탁을 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다가 담보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허용을 했습니다. 제1항에 따른 담보 설정 권한, 담보 설정의 권한은 골프장 사업 관련 대출 금융기관 및 신탁회사에 부여합니다. 그래서 담보 설정 권한을 지금 신탁회사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앞부분 생략하고 중요한 내용인데, 채무자를 을로 정하여, 그래서 골프장 관련 대출 금융기관에 담보 설정한다. 그래서 채무자를 을로 한다는 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담보 대출을 해주로 되어 있잖아요. 일단 500억 한도에서 담보 대출 해주는데, 그러면 그 돈을 채무자가 누구냐? 이거는 세연시시 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연시시가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도별로 좀 차등을 해서 좀 30년 동안 갚아 나가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 채무자가 그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담보를 서준 거에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들이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아 나가야 됩니다. 을로 정하여 골프장 관련 대출 금융기관에게 담보 설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본건 골프장 준공 후에 갑으로의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그러니까 갑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동시에 관리형 토지 신탁을 을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 기관을 수탁자로 하는 담보 신탁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준공이 되면은요, 준공 후니까 관리형 토지 신탁은 이제 소멸합니다. 소멸하면은 역시 담보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금융기관이 그 500억에 대해서 대출을 계속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금융기관을 누가 하느냐 하는데, 을이 지정한대요. 회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그거를 수탁자라는 거는 신탁회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탁회사를 을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수탁자로 하는 담보 신탁으로 변경한다. 그렇죠. 담보 신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형 토지 신탁을 이거를 우리가 담보 신탁을 했는데, 이거를 준공이면 소멸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담보 대출이 유지가 되려면은 담보 신탁을 여전히 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담보 신탁을, 그런데 이제 그 을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수탁자로 하는 그런 담보 신탁을 변경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큰 의미가 없는 건데, 자꾸 이거를 가지고 자꾸 소유권 이전하고 명의 이전을 하면은 종중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세연이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한할 권리가 없습니다. 아무런 권리가 없고, 우리가 명의 이전을 하고 소유권 이전했을 때는 추가 대출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내용으로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6번째, 을은 신탁회사 명의로 인허가를 득한 후, 그래서 신탁회사 명의로 이제 명의 이전이 됐잖아요. 신탁회사로. 그럼 인허가를 득한 후에 본건 골프장을 책임 준공할 수 있는 시공사를 선정한다. 그래서 책임 준공할 수 있는 시공사, 지금 영진종합건설이 책임 시공하는 걸로 되어 있고, 책임 준공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된 상태고요. 제11조 설계 시공 및 총 공사비, 사업비 일체, 소유권 이전 시기가 나오는데, 첫째, 을은 업자지요. 공사비 50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겁니다. 자기가 30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500억 한도 내에서만 우리가 담보 대출을 했기 때문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을이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잘 사용하기 위해서 업자 편의를 봐줬는데, 초과 수수료를 지어놓고 난 다음에 법인세니 취득세니 내라고 합니다. 그것도 거기에 덤탱이 씌우기 위해서 부담되면 팔아라,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그 못된 저희가 드러납니다. 악덕업자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쫓아내야 안 되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공사비도 잔뜩 부풀려 가지고
500억 일반적으로 골프장 건설하는 500억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하고 그 정도면 골프장 건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잡은 겁니다. 근데 잔뜩 부풀려가 137억을 잡아가지고 덤택을 씌워가지고 종토를 이제 갈취하려고 합니다. 이 악덕업자로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봤더니 계약 해지 사유가 8가지가 나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요. 골프장 건설을 못 해가지고 말이야 500억 대출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 대출할 수 있도록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줬고, 땅도 줬고, 자금도 대주도록 했고, 인하공권도 우리 종중원이 인하를 실질적으로 냈습니다. 다 해줬고 자기 영업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면은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한 일인데, 예. 이제는 추가를 시설을 추가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완전 폐기처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수준을 해가지고 거기에 뭐 취득세니 법인세니 내라고, 그게 금액이 크니까 부담되면 팔으라고 하고 못된 행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른 업자가죠. 대중골프장 18홀 및 시설물 일체에 대해서 준공 후 갑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됩니다. 제12조 임대 목적물의 관리 및 반환. 어른 임대 기간 중 임대 목적물에 대한 개보수 및 관리 비용, 개수하거나 보수하는 것에 대한 비용과 관리 비용, 그 다음에 골프장과 관련된 제세 공과금, 그러니까 임대 기간 중에는 뭐 토지 관련 모든 세금을 포함하는데 전부 다 을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 자꾸 나오네요. 제13조 관련 감리 및 회계감사. 을은 본권 골프장이 준공될 때까지는 감리 업체의 감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감리를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지금 뭐 엉뚱순하게 1137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감리를 제대로 받아야 되고요. 준공 후 임대차 기간 동안에는 매년 외부 평가 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바람직합니다. 갑은 을에게 감사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우리 종중은 이 업자에게 감사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 업자는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2일 내에 감사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종중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14조 을의 기존 부채 정리. 을은 준공 시까지 출자 전환 및 기타 방법으로 기존 부채를 100억 미만으로 한다. 부채가 100억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만으로 해야 된답니다. 단 PF 금액 500억은 제외하고요. 제15조 연한식 의중공파 종중원의 복지 문제인데요. 을은 연한식 의중공파 종중의 종원 중 일부를 골프장 직원,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해서 30%를 채용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공정하게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을은 연한의식 의정공파 종중원에게 그린피 30% 할인 혜택을 주기로 한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지켜져야 될 겁니다. 다음 제16조 보충 조항이 있는데, 사망에 을이 골프장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시 갑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렇죠? 종중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때는 종중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때 설립된 법인은 본 계약서에서의 을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는 을이 대표이사 및 주주 변동 시 종중 이사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리 CC에서 세연 CC로 이렇게 바뀌면서 대표이사 및 주주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사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사의 보고가 됐는지 이거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앞 계약서에 있었는데 추후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는 이 내용을 빠뜨려 버렸습니다. 무슨 어떤 저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건 빠뜨리면 안 되는데 총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에 지금 빠뜨렸는데, 그 다음에 제17조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의리, 3회 임대료 연저 시 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존 계약과 변경 계약을 다 포함해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업자는 모든 권리, 인하고권, 임차권 권리를 포기하고 기존에 투입된 비용을 포기하며 자산은 갑약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도록 한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이 페널티 규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허가권, 임차권 모든 권리 다 포함하고 자산도 무상 귀속하고 투입된 비용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잘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악덕 업자를 엄중하게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많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8가지가 있다 했는데요. 나중에 밝히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반대로 갑이 계약상 기존 계약과 변경을 포함해서 의무를 그러니까 종중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및 종중 임원의 종중 임원이 관계 기관에 부당한 또는 악의적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사업을 방해하는 경우에 이 갑은 종중은 그 회사에 기투입된 손해금에 대하여 배상하기로 한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종중이 지켜야 했던 사항입니다. 제19조 세부사항의 변경입니다. 2016년 4월 11일 또 총회지요. 총회 결의에 의하여 향후 본권 골프장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 및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 등 세부적인 내용 변경은 갑의 이사회를 통해서 변경을 한다. 그러니까 뭐 아주 세부적인 것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통해서 변경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4번, 5번, 네 번째, 다섯 번째. 원래는 제가 한 번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정리를 해보니까 상당히 양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근거로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양이 좀 많아서 제가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